오늘 우리는 갈등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바라보려고 합니다. 갈등은 언제나 아픔과 서운함과 억울함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피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갈등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싸움으로, 거리 두기로, 침묵으로, 냉소로 우리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의 온도를 낮춥니다. 마야 안젤루는 사람은 결국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그 말이 나를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를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갈등은 사실 말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다고 느꼈는가,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는가, 내가 버려졌다고 느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심리적 평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겠어? 그냥 조용히 살지 뭐. 괜히 말 꺼내봐야 더 꼬이지 않겠어? 이런 마음에는 지혜도 들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싸움은 피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과 마음을 묻어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말하지 않는 것으로 무너진 자존감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는 안쪽에서 더 자랍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서서히 나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나는 별로 소중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내려앉습니다. 자존감은 크게 소리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반복되는 작은 무시로, 반복되는 작은 방치로, 반복되는 작은 냉대에서 조용히 금이 갑니다. 나를 무시한 한 문장, 나를 함부로 대하는 손짓,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그 시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사람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대신할 수 있는 존재구나. 나는 굳이 존중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 느낌이 바로 자존감을 약하게 만드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바로 세우는 일은 단순히 화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나의 가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등을 부드럽게 푸는 일은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은 갈등 앞에서 굳어버릴까요? 왜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고,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고, 안아주고 싶은데 돌아서 버릴까요?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점점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젊을 때의 두려움은 나는 버려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었다면 지금의 두려움은 나는 더 초라해 보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는 방식은 언제나 답이 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는 방법은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를 천천히 끊어버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사이가 됩니다. 가족인데도 조심스러운 사이, 부부인데도 조용히 피하는 사이, 평생 친구였는데도 마음 얘기를 못 꺼내는 사이. 이렇게 거리가 벌어지면 겉으로는 싸움이 없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관계가 사라집니다. 사라짐은 싸움보다 더 차갑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어떻게 부드럽게 풀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서운함을
직접 말로 건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맨날 그렇게 말하니라고 시작하면 상대는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조금 서러웠어라고 말하면 상대는 마음을 반쯤 엽니다. 사람은 비난에는 방어로 반응하고 진심에는 호흡으로 반응합니다. 내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기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갈등은 사실 기억의 다름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그날 버려졌다고 느꼈는데 상대는 그날 도와주고 있다고 믿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모욕이라고 느꼈는데 상대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날 당신은 무슨 마음이었어? 그때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어? 이 질문은 다투자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해하려는 질문입니다. 이해하려는 질문은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연결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멈추는 연습입니다. 감정은 한번 치솟으면 입에서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의 갈등 해결은 한 박자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말을 그대로 던지지 않고 이 말은 이 관계를 살릴까 상하게 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이 관계를 살립니다. 네 번째 전략은 거리를 정확히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거리를 둬야 할 때가 있고 가까워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를 가까이 두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화해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에서 조금 멀어져야 안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내 곁으로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붙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관계의 거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거리입니다. 마야 안젤루는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감각이 있을 때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중이 사라지면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나도 닫고 상대도 닫으면 관계는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우리는 그 얼음을 조금씩 녹여야 합니다. 뜨겁게 녹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꾸준히 녹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마주합니다. 갈등을 풀려면 먼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거칠게 말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늘 낮추고 비난하는 사람은 남의 사과도 잘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지. 어차피 나는 늘 미안해야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은 자존감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은 갈등 해결의 토대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과도 나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그 어떤 칭찬도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존감은 남이 채워주는 그릇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에게 주는 허락입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이 마음의 문장을 스스로에게 반복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갈등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감정을 억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서운했다. 나는 외로웠다.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둘째, 나에게 미안했다는 말을 직접 건네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느라 힘들었지. 아무 말 못하고 버티느라 고생했지.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말해주는 순간 마음속에 어린 내가 고개를 듭니다. 셋째, 나를 깎아내리는 말투를 줄이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체념은 자존감의 적입니다. 아직 나는 나를 바꿀 힘이 있다라는 태도는 자존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은 씁쓸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구나.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겠지. 이 깨달음은 상대를 용서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용서는 잘못을 잊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잘못 하나만으로 사람 전체를 버리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관계의 거리를 바로 세운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를 해치는 행동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그러나 그 사람 전체를 미움으로 지워버리지는 않는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품격입니다. 멀어질 것은 차분하게 멀리 두고 지켜야 할 것은 따뜻하게 지켜내는 태도. 이것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동시에 내 인생의 인간관계를 너무 황폐하게 만들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갈등은 무엇인가? 그 갈등의 밑바닥에는 어떤 상처가 있는가? 그 상처를 꺼내놓고 이렇게 말할 용기가 있는가? 나 사실 서러웠다. 나 사실 외로웠다. 나 사실 이해받고 싶었다. 이 고백을 스스로에게라도 말할 수 있다면 이미 첫걸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갈등을 부드럽게 풀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사이, 상대를 무릎 꿇리지 않고도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이, 서로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사이, 이런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해지고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 품격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납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어떤 얼굴로 남을 수 있습니다. 차갑고 날선 얼굴로 남을 수도 있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얼굴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하루하루의 대화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내가 던진 한마디, 오늘 내가 택한 침묵, 오늘 내가 지켜준 거리,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라는 사람의 마지막 인상을 결정합니다. 마야 안젤루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과제 중 하나가 타인의 상처를 줄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 얹고 싶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타인의 상처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나 자신의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버리지 않을 때 나는 다른 사람도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의 거리를 바로 세우는 마지막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갈등을 부드럽게 푼다는 것은 결국 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다시 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관계의 거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세워봅시다. 나는 나를 함부로 두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을 존중하겠다. 나는 내 관계를 후회 없이 마무리하겠다. 이것이 나 자신의 단단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